안녕하십니까, 청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했던 방송의 속편, 후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X, 여러분을 찬 그 이성 친구, 연인은 상당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죠. 노컨택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수많은 비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어. 그것을 상대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그렇죠. 여러분은 재해를 원하는데 재해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처럼 프리텐딩 하는 것이고, 그 역시 재해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프리텐딩 하는 거야. 이 치킨 게임이야. 노건. 자, 이 치킨 게임의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노컨택의 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비밀. 저번에 한 방송에서 이어지는 맥락인데, 제가 저번 편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였죠. 그들이 한 이별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 X는 자신들이 한 결정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녀의 그 애정 함수 관계 50대 50에서 30, 35, 45 정도만 내려가도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별 당한 사람은 그 이별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콘크리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상대 이성은 여러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자, 이 결정이 100% 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별을 한다. 즉, 본인이,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별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여러분과 이별을 했는지 잘 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별을 해놓고 내가 왜 이별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모셔널 크리에이처야. 이모셔널 크리에이처. 감정적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감정이 기반이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헤어질 때 역시 그 주 모티베이션은 감정이야. 감정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매력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매력 감소의 메커니즘을 조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간의 두뇌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 그 중에서 이 연애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입니다. 옥시토신. 근데 이 옥시토신이 이 호르몬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고 잘못 오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이 감정, 그러니까 즉 연애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의 그 수위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어제는 나를 사랑했다가 오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다는 얘기가 속된 얘기로.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 레벨의 어떤 그 자기도 모르는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어느 날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별을 선고했어. 근데 자기가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별했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에 다시 대해서 그리워하게 되고, 그 이별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와 그들의 이 두뇌에 있는 호르몬의 어떤 역작용에서 발생이 된 그러한 이별일 수도 있다.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컨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한테 공간을 주고 다시 기능이 원작용으로 펑션이 제대로 될 때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노컨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컨택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여튼 헤어졌을 때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쉽게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만만한 상대라는 느낌을 그 상대한테 그러한 인식을 여러분이 주면 안 돼. 철수와 예림이가 헤어졌어. 철수가 찼다고 봅시다. 예림이 쟤는 내가 언제든지 전화 한 번이면 다시 제외가 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지금 굉장히 열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제도 매달리고 그제도 매달리고. 얘는 내가 제어하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애니까 잠깐 hold up, hold on 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쉬운 남성, 쉬운 파트너, 쉬운 여성 이런 느낌을 당신을 찬 X한테 주시면 안 돼요. 역시 노컨택입니다. 그래서 노컨택은 수많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들의 비밀, X의 비밀은 그들의 이 두뇌에 흐르는 옥시토신의 그 어떤 역작용 때문에 이별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경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사실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별한 후에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저와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굉장히 지금 이별 당하고 힘들다 이거야. 힘든데 우리 X의 뭐 카톡 프사나 뭐 인스타를 이렇게 염탐해서 보면은, 그리고 뮤추얼 프렌드를 통해서 그들의 현재 생활을 보면은 너무 활기차고 재밌고 행복해한다. 나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좀 슬퍼하고 나에 대한 그리움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나와 이별 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 아썸이다. 끝장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페이크야. 액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고독하는 만큼, 고독스러워하는 것만큼 그들 역시 매우 슬프고 힘들고 처절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저와 상담하신 분인데, 나와 헤어진 그 남자가 어떤 못생긴 여자랑 사진을 찍어서 나하고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다정스러운 사진의 모습을 올려가지고 날 약 올릴 수가 있냐. 약 올리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것은 이 남자가 어떤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진을 올려서 상대 X를,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그 행위들, 그게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급속하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업체, 그러니까 제외 업체를 이용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매니플레이션적인 그런 작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큰 금액을 받고 그런 것일 확률도 있고, 제가 볼 때 뭔가 좀 이게 아니다 한 거는 아닌 그 느낌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헤어졌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 그리고 매우 다정스럽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건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 둘 관계가 정말로 그렇게 애정이 가까운 사이라면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SNS 올리면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가짜일 확률이 9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들의 비밀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 그들이 여러분한테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무엇이냐? 그들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좋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재해가 되신 분 얘기가 그래. 이분 얘기가 그 몇 달 동안 전화 한 번 않고 연락 한 번 않고 사람이 너무 매정하고 단호할 수가 있냐. 도대체 나란 사람을 생각이나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불평 불만할 때마다. 근데 저는 이제 달래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재해가 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신을 차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냉정하고 단호했던 모습을 보였던 그 엑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역시 너를 존나게 미스고 그리워했다. 근데 나의 부모가 너를 진짜 반대했다. 내가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안 좋은 입장이 있었다. 하지만 I think about you every day. I miss you so much.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컨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별 당한 사람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매우 행복하고 재밌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큼 고독하고 불행하고 처참합니다. 인간은 separation anxiety가 있어. 늘 혼자 있고 그 싱글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을 찾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많은 방면에 있어서 그들은 여러분을 잊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버한 것처럼 pretending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여러분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최근에 제외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분은 그 상대 이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번에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분이 7개월 만에 제외를 하셨어. 상대 이성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분을 찾습니다. 경찰까지 부르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한테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식으로 상담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포기를 했어. 오케이?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 어떤 집념과 열정을 보여주셨어. 나는 끝까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 이성과 재회를 하겠다라는 굳은 어떤 결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노 컨택을 끝까지 했어. 7개월 만에 재회가 됐어. 자, 근데 특징이 뭐였냐? 이 상대 이성이 이 차인 사람이 선물했던 옷을 늘 입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있고 이런 어떤 여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이 찬 사람이 이 차인 사람의 나름 꽤 많은 그 물건이죠.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찾아가란 얘기도 안 하고 이 차인 사람 역시 찾아가겠다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전화를 해서 한번 그 집 얘기를 먼저 해볼까라고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핑계를 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대처를 잘했어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가 코칭한 대로 수동적으로 그 만남 후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재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 또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둘러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돼요. 이분들 같이 집착을 보이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 흐름을 스무스하게 이 노자의 도덕경처럼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이렇게 순리대로 했더니 그쪽에서 재회 요청이 오고 공식적으로 재회가 되더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재회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뜻밖의 다 재회가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완전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 노컨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